자, 얘들 안녕. 오늘 이제 화원 온라인 강의 3차 시 수업입니다. 전 시간에 탄화수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마지막 카테고리 하나를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마지막 카테고리 이제 벤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바로 몰로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학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어서 자, 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탄화수소를 명명 위주로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었는데, 자,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가 벤젠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 벤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걸 발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벤젠이라는 이 물질의 화학식은, 그러니까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분자식은 이미 밝혀져 있었던 거야. 벤젠을 우리가 C가 6개, H가 6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벤젠인데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벤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2종류이고 그 중에 하나인 탄소가 6개가 있고 수소가 6개가 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뭘 몰랐냐면 이 벤젠이 과연 이 6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사실은 상당히 헤맸어요. 이걸 알아내기까지가. 독일의 화학자 켈큘러라는 사람이 이제 꿈을 꾸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분자식을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용매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다음 얘가 갖고 있는 특성상 얘가 이제 향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도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학식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C가 6개, H 6개, C6, H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프린트물 보면은 밑에 이제 벤젠의 표현법이라고 돼 있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벤젠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같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벤젠이 얘들아 이렇게 요거 우리 전 시간에 봤었네. 자, 탄소의 수가 6개이고 사이클릭 구조니까 이건 사이클로 헥세인 구조죠. 그죠? 이 사이클론 헥세인 구조 안쪽에 이중결합이 3개가 걸려있는 형태, 이걸 우리는 벤젠이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수소는 어떻게? 이쪽 각각의 꼭지점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벤젠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그러니까 6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탄소가 6개인데, 뭐 여기다 1번 탄소, 뭐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6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중결합이 걸려있는 형태가 1번하고 6번, 그리고 5번하고 4번, 그리고 3번하고 2번 이렇게 걸려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요렇게도 존재하지만 이렇게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1, 2번에 걸리고 그 다음에 3, 4번에 걸리고 5, 6번에 걸린다. 나머지는 당연히 수소가 될 것이고. 자,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명구조, 레조넌스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 수소 생략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이건 벤젠이에요. 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이렇게 해도 이게 벤젠의 모양을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급할 때는 간략하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한 5개인데 이 정도가 벤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거는 이 벤젠의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벤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걸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특징들, 자, 얘를 우리가 방향종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로마서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벤젠이라는 이 뜻이 자 이제 이 말 자체가 향을 낸다라는 거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벤젠은 방향족 물질이다. 자 냄새를 내는 물질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뭐였죠? 에스터. 자, 에스터도 냄새를 내는 물질이었고 이 벤젠이 대표적인 방향성 물질이다. 방향족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유의 냄새가 있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이 이제 무슨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아직 우리가, 입체 평면, 뭐, VSEPR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네는 평면 구조입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혼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한 3단원쯤에. 근데 지금은 얘가 그냥 평면 구조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평면 구조인데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이클로헥세인은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제 참고 자료 정도로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렇게 쓸게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슨 구조냐면 입체 구조예요. 굉장히 특이하거든. 이게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의 화합물이야. 사이클로헥세인도 그렇고 벤젠도 그렇고. 근데 벤젠은 평면 구조고 사이클로헥세인은 입체 구조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얘네 선생님 그 밑에다 뭐라고 놨냐면은 지금 이 벤젠의 이제 첫 번째 폼을 보게 되면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는 형태이죠.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잖아. 자, 이 두 개만 먼저 이렇게 놓고 볼게요. 얘네 두 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이결합, 이중결합의 파이결합이 얘네가 여기도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얘가 어떤 형태로 찍혀버리냐면 한쪽에 1번과 6번 사이에 고정돼 있거나 자, 6번과 5번 사이에 고정돼 있는 형태로 사진을 찍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걸쳐 있는 형태로 사진이 찍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디가 이중결합이고 어디가 단일결합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파이결합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어느 탄소 사이에 있는지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얘를 몇 중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1.5중 결합이다. 자, 예를 들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은 결합 길이도 다르고 결합력의 세기도 달라요. 자, 그러면 단일 결합은 조금 길고 이중 결합은 조금 짧거든. 그러면 1.5중 결합은 어떻게 될까? 그 사이쯤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길이도 마찬가지고 결합력의 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1.5중 결합이다. 사실 이것도 이제 공명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공명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이후에 오늘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불포화이지만 불포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우리가 탄화수소의 몇 번째 카테고리였어? 세 번째 카테고리였죠. 자, 포화, 불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포화, 불포화는 안정성, 불안정성,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일반적으로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는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되지, 상대적으로. 그럼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은 무슨 반응성이었죠? 그쵸? 첨가 반응이었단 말이야. 근데 불포하면 첨가 반응이 돼야 되는데 얘네는 첨가 반응이 안 가. 상당히 안정하다라는 이야기야. 자, 불포화 상태이지만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바로 뭐랑 연결해야 돼? 자, 반응성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첨가에 대한 반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공명 구조 때문에 그래. 이유는 구조 자체가. 자, 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공명 구조로 인한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뭐 평면은 꼭 이 이유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요 정도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공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자, 공명으로서 어떻게 안정화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화학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은 화학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반응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걸려 있는 녀석에 자, H2가 들어갔어. 자, 얘 이름 뭐야?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어. 프로로 가야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 하나 걸려 있어. EN을 붙여야 되니까 프로펜이네요. 프로펜에다 H2를 들어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첨가 반응 진행돼. 왜? 불포화 상태, 불안정, 반응성 커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프로페인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이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은 얘가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 반응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벤젠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벤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똑같이 H2가 들어가. 그럼 여기 무려 3개나 있지. 분자 안에 이중결합이 3개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쓱 접근을 하는 거지. 자, 쓱 접근을 해버리는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갑자기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중결합 여기 걸려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있네. 다시 쓱 하고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번엔 또 다시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다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런 걸 공명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명구조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안정성이라는 거야. 안정성. 내가 몸을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나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에 방어를 하는 거야. 네가 나랑 내 파이 결합과 결합하려고 들어와. 난품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마치 자연계에서 카멜레온이 보호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 형태를 계속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공명이라는 어떤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갖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선생님이랑 화1에서 산염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화2에서 또 산염기를 다루니까 거기서 어느 게 강산이고 어느 게 약산인가, 왜 똑같은 몰수를 물에다 녹였을 때 누구는 H+를 많이 내고 누구는 H+를 조금만 내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거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선생님이 이 공명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명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안정성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벤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명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구나. 갖고 있는 특징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어지면 이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생님 벤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 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탄화수소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아마 우리 교재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집 이런 데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이랑 정리한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화학 공부를 하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볼게요. 자, 5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뭘 정리해 놨냐면 화학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이게 이제 큰 말이야, 큰 말.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분자식, 그다음 실험식, 자, 그다음에 시성식, 그다음에 구조식. 자, 어떤 물질을 표현을 할 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실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시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싹 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적어놓은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분자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소의 자,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원자의 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벤젠 표현했던 C6개, H6개가 대표적인 분자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실험식은 뭐냐면 역시 원소의 종류는 알 수 있어. 자,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표기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원자의 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자 수,
B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식과 실험식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분자식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정확히 몇 개가 있다 이건 모르는데 예를 들어 5개, 10개다 그러면 1대 2, 뭐 3개, 9개다 그러면 1대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뭐 실험식에서. 자, 시성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작용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이 작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 전 시간에. 작용기들 뭐 배웠었어? 알코올 배웠고 OH, 그 다음에 산 배웠고 카르복실산 COOH,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에스터 배웠죠. 에스터도 배웠고 또 뭐 배웠더라? 뭐 에테르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작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얘네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조금 편리해요. 자, 선생님 그 옆에다가 이제 물질의 특성을 판단하는데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분자식을 봤을 때하고 시성식을 봤을 때,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염인지 방향족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성식을 보면 한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구조식은 이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자, 완벽하게 이 물질이 어떤 애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식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원소의 종류, 자, 그 다음 플러스 원자수 알 수 있고, 얘는 실제 물질을 확인이 가능한 거야. 실제 물질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이제 화학식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느낌이 안 오죠. 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세트산. 자, 그 다음 포도당. 자, 아세트산과 포도당에 일단 선생님 분자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자,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입니다. 자, 포도당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얘는 C가 몇 개? 6개, H가 몇 개? 12개, O가 몇 개? 6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실험식을 보면, 자, 실험식은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원소의 종류 그대로 가고, 그 다음 개수 B를 보는 거니까, 자, 2개, 4개, 2개란 뜻은 1대 2대 1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C, H2, O로 1은 생략하고 표현하면 되고, 포도당 볼게요. 포도당의 실험식을 보게 되면 6대 12대 6은 마찬가지로 6으로 나누면은 1대 2대 1이 되지. 똑같은 거야. CH2, O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식만 봐서는 자, 어떤 물질들의 실험식을 적어놨어 이렇게. 그럼 얘가 아세트산인지 포도당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뭐 알데하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에테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질의 정보를 물질의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시성식 볼게요. 자, 시성식 표현을 해보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표현 아세트산 거의 안 쓰죠. 그죠? 어떻게 써요? CH3, COOH. 여기서 COOH 이거 뭐다? 산이다. 무슨 산이다? 카르복실산이다. 작용기를 드러낸 거죠.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용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포도당은 작용기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식 볼까요? 자, 구조식을 보게 되면 사실 시성식만 보더라도 어떤 구조인지 대충은 나와. 자, 이제 구조식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얘가 아세트산이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메틸기 붙어 있고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구나. 이게 아세트산이구나. 자, 포도당은 뭐 이렇게 얘는 종류가 많은데 지금 한 종류의 포도당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입체 구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예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C 6개, H 12개, 뭐 6개가 되는 포도당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서 가장 정확한 건 뭐야?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사실은 구조식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시성식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성식으로는 모르는 정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전에 말이다.
한번 이제 임산부가 먹는 약을 이제 만들었어. 유럽에서. 그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이제 임산부의 수면 유도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해서 안정제로 써였거든. 근데 그 약에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이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그 이제 우리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입체화 구조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표현이 됐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앤지 아니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앤지에 따라서 약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식은 이런 것까지 표현이 들어간다고. 얘네가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성질체 개념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시성식을 그냥 본다 하더라도 작용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그 작용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를 알 수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웠나? 여튼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구조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5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까지의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고 그 밑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저 보면 쌤이 이제 원자, 원소, 화합물, 혼합물, 분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조금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렇게 분자를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에 보면 일단 말도 많지. 분자에 써 있는 것들이. 자, 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당연히 내신 문제도 분자는 분명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용어 정리라고 할게요. 자, 원자. 자, 원자라는 거는 얘들아, 그러니까 사이즈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2단원 가게 되면 우리가 원자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뭐 돌턴도 나오고, 톰슨도 나오고, 러더퍼드도 나오고, 보어도 나오고, 슈레딩거 나오고, 하이덴베르크 나오고, 다양한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작은 사이즈, 그래서 낱개로 셀 수 있는 단위를, 셀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이것도 말이 좀 문제가 있지. 일단은 이 정도로. 자, 예를 들어서 뭐 탄소라는 덩어리를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탄소가 100개가 있어. 자, 이때 우리는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다라고 하면 되냐면 100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 원소 볼게요. 자, 원소는 얘들아 종류야. 종류. 자,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 이런 입자가 100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탄소 원소가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될까? 100개가 아니지.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탄소 원소가 한 개가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는 뭐 요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좀 혼용을 해서 썼죠. 자, 화합물입니다. 자, 화합물은 정의가 뭐냐면, 자, 둘 이상의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선생님 가로에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야 돼. 두 종류 이상이라고 하면, 자, 2개, 3개, 4개, 쭉쭉쭉 100개. 하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하나가 있을 때는 화합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 한 종류가 있으니까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해서 밑줄을 쫙 꺼놓고, 다음은 뭐 화합물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 뭐 원소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원소가 2개 있으면 이건 무조건 화합물이야. 예외 없이. 자.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가 이제 화합물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분리 방법을 언급을 했거든? 자, 분리 방법을 어떻게 분리한다라고 했냐면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가 된다. 대표적으로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전기분해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전기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야. 화합물을 쪼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기분해, 그러니까 화학적 방법은 실제 결합을 쪼개는 거야. 실제 결합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지. 완전 새로운 종류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웠는지 잘 모르겠네. 자, 물 분자의 전기 분해가 대표적이죠. 자, 물 분자, 자, 전기 신호 주게 되면은 얘가 뭐랑 뭐로 분리돼? H2하고 O2하고 분리가 되죠. 뭐 개수 생략하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화학 결합을 끊어버린 거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얘를 끊고 얘를 끊고 얘를 붙여버린 거잖아. 그지? 그럼 또 다른 얘 이렇게 있을 때 얘 끊고 얘 끊고 얘랑 얘랑 붙여버린 형태가 되는 거야. 화학 결합을 끊어버리는 이거구나. 자, 이걸 우리는 이제 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제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혼합물입니다. 자, 혼합물은 얘들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 섞인 물질. 자, 그래서 뭐 우유라든지 뭐 흙탕물이라든지 뭐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화합물과 혼합물은 약간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야 되겠네. 얘도 이제 분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분리 방법을 보게 되면 얘네 같은 얘 화학적 방법, 얘는 무슨 방법일까? 물리적 방법이야. 자, 물리적 방법으로 얘네를 분리를 하는데, 자, 물리적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봤던 뭐 겉보기 성질,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자, MP, 뭐라 그랬어? 끓는 점, 녹는 점. 자, BP, 끓는 점. 자, 또 많이 쓰는 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끓는다, 녹인다, 밀도,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페트롤륨, 그러니까 원유를 분별 중류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럼 걔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CH 결합을 끊고 붙이는 게 아니라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 걔네는 어떻게 했어? 열을 줬지. 끓였단 말이야. 끓이면서 분리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뭐라 그랬죠? 분별 중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분별 중류가 대표적인 물리적 분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해서 지금 이제 5가지 선생님 용어를 정리할 건데, 뭐 일단 뭐 원자, 원소, 화합물, 혼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분자다, 분자. 자, 분자. 자, 분자는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별표도 쳐볼게요. 자, 분자를 보게 되면 분자 너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배웠고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분자라고 배웠단 말이야. 자, 이제 그 개념에서 조금 확장을 좀 시켜보자고. 분자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네는 둘 이상의 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분자의 정의는 자, 둘 이상의 원자. 자, 얘는 둘 이상의 원소, 예외 없고, 둘 이상의 원자, 얘네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몇 개 있다? 2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예외 포인트를 어디다 두면 되냐면 정의에서 찾으면 되겠죠. 정의에서 찾으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예외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야. 예외 첫 번째. 자, 첫 번째 예외는 하나이면서도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상하지? 정의 자체가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자인데 분자다. 이건 이상한 이야기야. 그럼 예외 두 번째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 얘들아. 얘는 하나가 있는데 분자야.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둘 이상인데 뭐가? 원자가. 근데 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외는 사실 우리가 정의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얘가 예외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자, 단원자 분자는 어디를 기억하면 되냐면 자, 18쪽 애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18쪽은 얘들아 굉장히 그 고귀한 애들이다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주기율표를 배울 때 18쪽을 뭐라고 배우냐면 비활성 기체. 자, 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반응성이 없다라는 뜻이야. 다른 녀석들과 결합하지 않아. 왜? 이미 껍질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주 안정하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결합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18쪽에 있는 애들 어떤 애들? 헬륨, 자, 네온, 아르곤. 자, 요런 애들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헬륨.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가늘게 나올 때 이제 파티용 그 가스죠. 자, 네온도 아르곤도 전부 다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왜 우리가 혼자임에도 기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실제 대부분의 얘들아, 대부분의 기체들은 대부분의 기체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은 이원자 이상의 상태로 존재해. 자, 수증기도 기체고, 메테인도 기체고, 프로페인도 기체고, O2 기체고, N2 기체고, H2 기체야. 이제 자, 다 기체들은 이원자 이상 상태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기체는 이원자 이상이다. 뭐다? 분자다라고 정해버린 거야. 그런데 얘네는 지금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선생님이? 기체로 존재해. 얘네는 단원자 상태거든. 그러니까 단원자 상태인데 기체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러자? 분자라 그러자. 예외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단원자, 분자 18조 개들만 기억하면 되고요. 뭐 요 3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네가 단원자이지만 분자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예외인데 자,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돼 있음에도 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이건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 그러면 분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분자다라고 있는 건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셀 수 있어야 돼. 자, 셀 수 있다라는 게 O2 기체가 이렇게 있어. 자, O2가 하나가 있고 O2가 있고 O2가 있고 요 O2가 있어. 자, 이런 볼륨 안에 얘네가 있단 말이야. 그럼 O2 분자가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4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라는 개념은 일단 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 소금 봅시다. 자, NaCl 볼게. 자, NaCl은 우리가 이랑 배웠으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이지. 금속과 비금속. 그럼 실제로 얘네가 구성되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얘가 몇 개야? 이거 쪼개려고 보면 이걸 셀 수가 없는 거지. 셀 수가 없어.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여기를 끊어보고 이렇게 딱 나눠? 아니지. 화학식 표현할 때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경계가 모호한 거야.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원자 이상 상태인데 셀 수가 없다. 이런 애들은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금속과 자, 비금속이죠. 자, 요렇게 된 금속,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셀 수가 없다. 이런 애들은 이온결합 화합물들이다. 그럼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분자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이 얼추 한 30분쯤 지난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온라인 강의는 30분 이상 수업을 하지는 않기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기도 하고 오늘 몰은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과서 분량으로는 굉장히 작은 분량이고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원을 배우고 또 일부 학생들은 화투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화학을 다룰 거야, 이과생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굳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니까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린트 6페이지부터 이제 보일 나오고 샤를 나오고 아보가드로 나오고 이상기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자, 이어서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